삼남매 중 장녀이기도 한 중학교 졸업반의 아야는 최근 들어 몸에 부쩍 기운이 없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오던 길에 그녀는 갑자기 넘어져서 어머니와 동네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는 사람은 넘어지면서 보통 손을 반사적으로 뻗는데 아야는 손이 깨끗하다며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권한다. 몇 가지 검사를 한 신경외과 전문의는 며칠 뒤 아야의 어머니에게 딸의 병이 손해변경증이라고 설명해준다. 손해의 위축으로 앞으로 점점 거동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의사의 말에 아야의 어머니 시오카는 깊은 충격을 받는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다시 병원을 찾은 아야에게 신경외과 의사 히로코 야마모토는 일기를 쓰는 것을 권하며 다이어리를 선물로 준다. 고등학생이 되자 몸의 상태가 더 안 좋아져서 아야는 체육 시간에 자연스럽게 열애당하고 복도에서 지나치는 남학생들은 그녀에게 절름발이가 아니냐고 수군댄다. 이에 아야 옆에 친구가 우린 동등한 친구라고 달래주지만 집에 와서 일기를 쓰는 아야는 자신은 동등한 친구가 아니라 외롭게 자신만의 길을 걸어야 하는 존재가 아닐까 하며 씁쓸해한다. 친구들과 같이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의 길은 없어질 거야. 여름방학 기간 중에 입원 치료를 하게 된 아야는 퇴원을 앞두고 담당 의사인 히로코에게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지 묻는다. 히로코는 앞으로 점점 상태가 악화되겠지만 열심히 치료를 하면 그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아야를 격려한다. 퇴원하면서 아야는 히로코에게 그동안 감사했다고 인사하고 자신이 나중에 걸을 수 없게 되더라도 그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과는 다르지 않겠냐고 확인한다. 히로코는 앞으로도 아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고 자신도 노력해서 치료법을 찾겠다고 희망을 준다. 등교 때는 엄마 시오카의 도움을 받지만 그녀는 워킹맘이기 때문에 아야가 집으로 돌아갈 때는 혼자일 때가 많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도움을 받아 학교를 나서던 아야는 빵집 앞에서 넘어져 얼굴을 또 다치고 만다. 아야는 빵집 사장님 덕에 치료를 받고 시오카가 감사의 선물을 건네자 빵집 사장님은 그녀가 퇴근 후 딸을 데리러 올 때까지 자신의 가게에서 아야가 마음껏 기다려도 된다며 손을 내민다. 아야는 학교 후 빵집에서 사장님 아줌마를 도우며 누군가에게 도움만 받던 자신도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기뻐한다. 하지만 어느 날 담임 선생이 그녀의 부모를 찾아와 아야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있다면서 특수학교로의 전학을 정중히 권한다. 마침 집으로 들어오다가 이를 듣게 된 아야는 담임 선생에게 사과한 뒤 비통해한다. 정든 친구들과 함께했던 학교를 떠나는 아야에게 친구들은 단체로 작별 인사를 하고 아야는 빵집 사장님 아주머니에게도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다. 그녀는 나중에 건강해져서 정식으로 일을 하러 오라며 빵 봉투를 아야에게 작별 선물로 건넨다. 이제 히가시 고등학교를 떠납니다. 장애인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데 1리터의 눈물이 필요했죠.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특수학교는 학생들을 강하게 키우는 곳으로 선생님들이나 교원들은 몸이 불편한 학생들에게 특별 대우를 해주는 대신 규율을 잘 지키고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아야는 그런 기숙학교 생활에 익숙해졌고 친구들과 오랜 시간 준비해온 공연을 마친 뒤에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성취감을 느끼며 기뻐한다. 다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된 아야는 다른 재활환자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존재이지만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지고 젊은 남자 레지던트와 친해졌음에도 결국 혼자만의 사랑으로 묻어둔다. 우울함을 달래려 그녀가 전동휠체어를 타고 병원의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한 애엄마가 자신의 어린 아들에게 엄마 말 안 들으면 저렇게 되는 거라는 소리를 하면서 아야를 지나친다. 아야, 왜 그래? 아무렇지 않아요. 난 왜 살아가고 있는 걸까? 가족들 곁으로 돌아온 아야는 이제는 거의 침대 위에서만 지내게 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다. 여느 때처럼 그녀의 근육을 풀어주던 시오카는 침울하게 자신이 쓴 일기를 쳐다보던 아야에게 그동안 그녀가 쓴 일기를 정리해서 책으로 내겠다고 약속한다.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게 된 아야는 침대에 누워서 힘겹게 어머니에게 말한다. 마, 아직 더 살고 싶어. 영화 1리터의 눈물은 아야가 병을 인지한 시점부터 일기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기까지의 기간 중에 일상들을 담고 있다. 같은 시기 방영된 동명의 TV 드라마가 주인공들의 인지도나 극적인 각색이 이 영화에 비해 워낙 압도적이어서 먼저 TV 드라마를 보았다면 이 작품을 끝까지 보는 것이 좀 힘들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영화의 다소 건조한 이야기가 실제로 병을 앓고 일기로 그 투병 생활을 기록했던 아야 키토의 실제 삶에 더 가깝다. 시대적 배경과 장소도 아야 키토가 생존했던 시기와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살아간다는 것은 동시에 죽어간다는 것이겠지만 아야에게는 그 과정이 남들보다 조금 더 빨랐다. 그래서 평범한 행복이나 꿈을 포기하는 자신의 인생에 때론 절망하기도 했지만 아야는 결국 씩씩하게 자신의 길을 걸으며 그렇게 남겨놓은 자신의 일기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삶의 용기를 전하고 있다.